이준원의 21세기 건강 비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건강질환을 한눈에라는 강의를 통해서 심장병이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칠판으로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21세기 건강질환의 핵심이 되는 그 문제는 인슐린 저항증입니다. 이것을 resistance라고 하죠. resistance. 인슐린 resistance. 인슐린 저항증.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면 우리 몸속에 인슐린이 수치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면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LDL 수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HDL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소금과 물이 혈액소가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신이 자극이 되는데, 부신이 자극이 되는 것은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코르티솔,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아드레날린이 증가하면은 이제 혈압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은 LDL 수치와 상관이 없이, LDL 수치도 올라갈 수 있는데 LDL 수치와 상관이 없이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저하가 되고 산소 공급이 결핍이 되면 그것이 이제 관상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심장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두뇌에서 그러한 현상이 생기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관상동맥경화 현상을 중점으로 해서 심장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심장병의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심장 관상동맥경화의 문제가 생기면, 관상동맥경화라는 증상이 생기면 이렇게 가슴을 움켜잡는 그러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뾰족한 그런 칼이나 이러한 막대기로 찌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아니고 묵직하고 답답하고 코끼리가 발로 나를 억누르는, 발로 밟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있고 힘이 없고 땀이 막 나오죠. 땀이 막 흐르고 그리고 이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러한 현상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관상동맥경화 현상이 대략 44초에 한 명씩, 그러니까 1분이면은 1명 반, 거의 이제 2명이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1년의 사망률이 한 6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만성질환에서 가장 생명을 많이 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병입니다. 여기 이제 딱 심장병 하면은 사실은 심장의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잘 여러분들이 보이시지 않지만 흔하게 이제 가장 흔한 거, 지금 말씀드린 관상동맥 심장병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부전증, 그 다음에 심장 자체가 제대로 연약해서 뛰지 못하는 심장 문제, 그 다음에 심장 판막 문제, 그리고 심장이 붓는 문제, 심장의 염증 문제,
그리고 심장 동맥이 이제 부어서 풍선같이 부풀어서 심장에서부터 오는 동맥 혈관이 파열되는 문제. 그리고 다양한 동맥경화 현상에 의해서 몸에 있는 그 다양한 기관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심장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심장병 중에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경화증입니다. 그래서 그 관상동맥경화증의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은 싱글 바이패스, 혈관을 하나 바꾸는 심장병, 더블 치즈버거를 먹으면은 심장 혈관을 2개를 바꿔야 되고, 치즈버거의 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관상동맥경화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흡연이나 여러분들의 아침에 잠을 깨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심장병 자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관상동맥 경화가 생겼을 때 그러한 심장의 박동수를 더 증가시키면서 심장이 더 피곤하게 만들면 이제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화살표를 통해서 보시면 혈관 벽이 있고요, 양쪽에. 그 다음에 여기 콜레스테롤이 있죠. 특별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벽에 쌓이면은 이제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혈관 속에 들어있는 세포 있죠.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 혈소판,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무덤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무덤을 이루지 않는, 염증이 없고 무덤을 이룰 필요가 없는 상태면은 혈액이 맑게 잘 순환이 되는데, 자꾸 무덤을 이루니까 이제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또 딱지를 이루고, 그 딱지가 또 무덤이 되고, 그래서 그것의 악순환이 됨을 통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면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가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 바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쭉 이제 깨끗한 혈관에서 점점 이제 관상동맥경화 현상이 악화되는 현상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딱지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딱지가 딱 부러져 가지고 혈관 그나마 남아있는 혈관을 막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망률이 6배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관상동맥이 이제 크게 이제 여기 보면은 큰 줄기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은 이제 관상동맥이 이렇게 수축된 상태, 동맥경화가 있어서 혈관이 좁아진 상태, 그 다음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관상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져 있는 혈관에 이제 혈전이 된 것은 피가 이제 추가적으로 응고가 돼서 완전히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된 상태죠.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가 생겼는데, 바로 이 부분을 보면, 화살표로 보시면 이 부분은 심장 마비가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를 못하니까 몇 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증상이 이제 찾아오기 전에, 이러한 현상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의 관상동맥을 맑게 만드는 것, 동맥 속에 있는 혈액을 맑게 하고, 또 막혀 있는 혈관을 뚫거나 또 막히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관상동맥경화 현상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염증, 세포와 그 다음에 지방질, 그리고 이제 여기 혈전이 탁 생겨서
혈관을 콱 막히는, 혈관을 콱 막히게 하는 그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막힌 그 혈관 그 부분에 그 다음 부분에서 혈관이 막혀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지점이고, 요 지점에서 이제 막히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에는 전혀 혈액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그 근육이 죽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혈액을 빼보면, 이거는 실제적인 환자 혈액인데요. 제가 이제 그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그 원심력 기계로 이제 돌려서 혈액을 이제 채취해 보면 피가 굉장히 걸쭉한 상태죠. 피가 이렇게 기름 덩어리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지가 않고 아주 뿌연 상태인데, 이렇게 된 상황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언제 혈관이 어떻게 막힐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심장에 일어나면은 이제 관상동맥 경화증이 이제는 심장마비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똑같은 상황을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서 이제 응고가 탁 된, 혈액이 탁 응고가 됐을 경우에 이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공급이 되지 않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마비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진으로 찍습니다. angiogram이라고 하는데요. 관상동맥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조형술인데, 관상동맥, angio라는 것이 혈관이라는 뜻이고요. gram이라는 것이 글을 쓰다는 뜻이고,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관을, 동맥을 그림으로 보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사진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정상인의 관상동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딱 보면은 이제 이 조형술을 통해서 딱 보면 여기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혈관이 좁아져 있죠. 이렇게 딱 좁아져 있는 상황이 관상동맥경화 현상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0.58mm, 보통은 한 2.59mm 정도 돼야 되는데 0.58이니까 아주 작은 실핏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혀 있는 그 상황을 이제 조영술을 통해서 풍선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활짝 피면은 이제 다시 산소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현대의학을 통해서 급한 불은 이렇게 끄십니다. 이렇게 끄실 수 있는데, 문제는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막혀 있는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막혔던 혈관이 당장은 이제 조영술을 통해서 펼쳐져서 산소 공급은 되지만, 그 혈관이 이제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힐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조영술만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처방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티놀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티놀롤, 그 다음에 조콜,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빅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약이 이제 대표적인 약입니다. 아티놀롤이라는 약,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약, 제가 이것을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처방받는 약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아티놀롤이 있습니다. 아티놀롤인데 이것은 심장 박동수를 저하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를 저하시키면 심장이 갖는 부담이 줄어들겠죠.
빨리 뛰지 못하고 천천히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뛰면은 심장 근육이 더 피곤하고 심장 마비가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박동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면은 심장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심장 마비의 그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장 마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티노월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조콜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제네릭 좀 더 이제 브랜드는 좀 비싸고 제네릭은 이게 심바스타틴이라는 건데 이제 심바스타틴은 무엇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LDL 수치를 감소시키는 콜레스테롤 감소 약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벽에 쌓이는 것을 이제 감소시켜주는 이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혈관 그 관상동맥이 좁아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심바스타틴입니다. 역시 인위적인 약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관상동맥 경화, 동맥 경화 현상이 생겼을 때 문제는 이 혈소판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플레이트렛이라는 것인데요. 이 플레이트렛이 딱지가 딱딱하게 이제 지게 만드는 것이 이제 혈소판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은 응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상을 입었을 때 혈소판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혈관 그 안에 관상동맥 경화가 생긴 상황에서 혈소판이 지나치게 일을 하면 이것이 아주 작은 양의 그 출혈도 이제 딱지를 일으키거든요. 딱지가 되도록 하게 하면 점점 혈관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막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스피린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 그런데 이제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위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 잘 받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플라빅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플라빅스. 여기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75mg짜리 플라빅스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이 네 가지 약은 동맥경화 현상이 생겨서 한번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동맥경화 현상 때문에 심장마비에 걸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아니고 심장마비 여전히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급한 불을 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전혀 바꿀 의향이 없거나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은 그런데요.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건강에 더 지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네 가지 네 가지 약을 복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전을 보면 박동수 줄이고 콜레스테롤 감소시키고 위출혈을 감소시키면서 혈소판이 응고되지 않게, 혈소판을 통해서 응고되지 않게 하는 그 세 가지 기전을 활용해서 요 심장 혈관을 열어놓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박동은 줄이고 혈관을 열어놓으니까 관상동맥이 문제가 생겨서 심장마비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는 건데 이것을 하지 않고서 생활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 약을 끊으시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은 몸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부터 끊으시면은 생활이 이제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심장마비가 다시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대단한 각오로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약을 끊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생활을 바꾸겠다 하는 그러한 그 계기로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뭐 한 달 정도 더 드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급한 불을 끄는 약을 드시면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상태에서 서서히 혈액 검사를 하시면서 약을 끊으시는 것이 지혜롭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약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다시 반복하자면 아티놀은 박동수, 지금 이제 심전도가 있죠. 박동수를 줄이는 약. 그 다음에 조콜은 막혔던 혈관을, LDL 때문에 막히는 혈관을 다시 뚫릴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이상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약.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랬는데 요것은 이제 리시노프릴이라는 약인데 또 로살튼이라는 약인데 이 두 가지 약은 혈관 그 혈관 안에 있는 그 혈소판, 혈액 속에 있는 혈소판이 혈관을 막아주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 거죠. 혈관 이완. 혈관을 이완시키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넓게 이완시켜주면 일단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릴렉스 되고 이완이 되니까 혈액 공급이 더 잘 되겠죠. 그렇게 하는 그 약이 또 리시노프릴, 로살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를 그 처방을 받으시는데 제일 먼저 이제 리시노프릴을 쓰게 되는데 리시노프릴은 장기 복용을 하면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기관지에서 기침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그 물질이 자꾸 나와서 기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리시노프릴을 쓰시다가 나중에는 로살튼이라는 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약은 또 고혈압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혈관을 이완시켜 주니까 혈압을 감소시켜 주죠.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5가지 종류의 약을 이제 복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하나 때문에 5가지 약으로 이제 가까스로 이제 그 심장마비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급한 불을 끄는 방법입니다. 아스피린하고 이제 플라빅스라는 약을 이제 보면은 여기 혈관벽에 딱지가 있잖아요. 이 딱지가 있는데 요게 혈소판 때문에 응고가 되는데 이 두 가지 다가 이제 항응고제입니다. 아스피린이 충분하지 않으면 플라빅스까지 초과해서 응고되지 않도록 이제 약을 복용을 해서 피가 이제 끈적끈적한 것을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뇌졸중은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부딪히시면 쉽게 멍이 들죠. 그래서 이제 멍이 쉽게 드는 후유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그 의학은 급한 불을 끄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해서라도 약 안 먹는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성 질환을 치료하시려고 이제 하는 그 노력을 보이셨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러한 그 질병들이 이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또 언제 심장마비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질병을 막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도 약을 어느 정도 단기간 복용하는 것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을 안 먹을 수 있으면, 복용을 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약들이 급한 불을 끈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급한 불을 끄려고 여러분들이 뭐 약초나 뭐 건강보조식품이나 그 다음에 채소나 이러한 것으로 한다면은 그 급한 불을 끄는 그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식생활을 확실하게 지키시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최근 한 20년 동안 저희 의사들이 그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타이밍이 잘못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잘못 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아직 그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약을 끊었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타이밍인지, 내가 충분히 생활 습관에 길이 들어져 있어서 약을 서서히 끊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생활 습관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러한 급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급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생활의학을 통해서 심장병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준원의 21세기 건강 비전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